안녕하십니까. 토토아카데미 김조교 인사드립니다. 12월 5일 금요일 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며 지방 외곽도로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운전길에 이동 간에 사고 없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강생 분들은 오늘 안전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김조교에 대한 김조교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김조교에 대한 작은 시청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시청 전에 꼭 눌러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어제 오늘만 10분 넘게 새롭게 합류하셨고, 또 저희가 벌써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50명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 더 기회 머뭇하지 마시고 그냥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스터디방 혜택부터 시작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최종적인 의견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전 경기 그리고 그날의 날씨, 컨디션 이 정도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일반적인 얘기밖에 들으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터디방 멤버십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점은 누구나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정 댓글 통해서 언제든지 김조교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경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구, 배구 말씀드리고 축구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남자 농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양 소노 대 서울 SK 경기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 고양 소노가 홈에서 4점차 승리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최근 맞대결 5경기 살펴보면 고양 소노가 2승 3패로 약간은 뒤처지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오늘 예측을 해보면 고양 소노 최근 상승세 속에서도 이 홈에서의 수비 기복이 남아 있고요. 이 네이던 나이트의 의존도가 높아서 흐름 유지에 불안 요소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 서울 SK 김낙현과 원희의 안정적인 득점 구조가 살아나고 있고, 최근 6경기 5승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A매치 휴식기를 통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 회복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서울 SK의 승 보고 있고요. 승호패 구간에서도 5점차 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버까지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다 체력에 넘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삼성 대 KT 소닉붐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 서울 삼성이 원정에서 66대 74 패배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 살펴보시면 2연패 상황에서 2승 3패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측해보면 이 서울 삼성 이 후반 들어서의 이 수비 약점 그리고 기복 있는 집중력 반복되면서 홈에서 3연패 하는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심이 확실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수원 KT 이 데릭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승부처 해결 능력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곽 라인의 지원과 벤치 자원의 화력까지 더해져서 원정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KT 소닉붐의 승 보면서 핸디 마이너스 3.5 정도 잡히면은 이 정도는 핸디 승까지도 보면서 이 경기도 오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농구입니다. 여자농구 가장 최근 맞대결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이고요. 1차전 맞대결에서는 우리은행이 원정에서 45대 66 패배 기록한 상황이고, 현재 2연패, 최근 5경기는 3승 2패, 그래도 우리은행이 약간은 우세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하나은행 이 3연승 흐름에 지난과 이이지마 사키를 중심으로 공수 안정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후반 집중력까지 돋보이고 있어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이 우리은행의 홈경기 일정이 되는 만큼 1차전 맞대결과 같은 이 무기력한 모습은 나오는 게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1차전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 우리은행 김단비에게 16득점, 13리바운드 허용하면서 김단비에 대한 수비에는 고전했던 하나은행을 생각해 보면 하나은행의 승을 보되 스모파 구간의 5를 보시는 게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V리그 남자 배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정말 손가락 한 번이면 구독, 좋아요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 구독 취소는 하지 마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김조교의 빠른 영상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저희 스터디방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말 스터디방 멤버분들 너무나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셨고 저희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제대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즐기시는 분들 많이 모였으니까요. 이 시너지 함께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전력 대 OK저축은행입니다. 이 경기 결국 서브와 리시브 교환 상황에서 어느 쪽이 먼저 흐름을 잡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한 판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한국전력 이 에디의 서브 에이스와 이 김정호의 안정적인 마무리 그리고 전진선의 중앙 블로킹이 맞물리면서 홈에서 템포와 분위기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OK저축은행도 이 디미트로프의 한 방은 언제든 세트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이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순간 세트 운영이 꼬이면서 범실이 늘어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오늘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공격 밸런스와 서브 압박 그리고 홈에서의 집중력까지 감안했을 때 한국전력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승 보면서 배구 핸디는 좀 패스하고 오버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은 여자 배구입니다. GS 칼텍스 대 페퍼저축은행. 이 경기는 아마 이름값보다 외국인 선수의 화력보다 이 세트가 길어졌을 때 이 세터의 볼 배합 그리고 패턴 변화에서 누가 더 많은 카드를 꺼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이 됩니다. GS 칼텍스 실바의 득점 능력을 앞세워 버틸 수 있겠지만 리시브 불안과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겹치면서 세트 후반 페퍼저축은행의 패턴 변화에 흔들릴 위험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 시마무라의 중앙 장악력과 박정아, 박은서, 이한비의 사이드 화력을 균형 있게 섞어 쓰면서 세트 중후반 볼 배합의 깊이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서브 공략과 세트 운영의 완성도에서 한 걸음 앞서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 GS 칼텍스를 상대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퍼저축은행의 승 그리고 오버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축구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번 경기 A리그입니다. 호주 A리그 메가서 FC 대 멜버른 빅토리. 이 경기 예측을 해보면 이 멜버른 빅토리 FC는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높은 전개 완성도, 강한 중원 압박 등 이 대부분의 핵심 지표에서 메가서 FC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집중력 또한 뛰어나서 이 상대 패턴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가서 FC는 이 빠른 전개로 단기적인 위협은 가능하지만 빌드업 완성도와 전환 수비 안정성에서 약점이 이 빅토리의
멜버른 빅토리의 공격 템포를 견디기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멜버른 빅토리 FC의 공수 밸런스, 전술 완성도, 중원 장악력에서 메가서 FC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주도권 가져가면서 멜버른 빅토리가 승리할 가능성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멜버른 빅토리의 승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퍼스 글로리 대 웨스턴 시드니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 단순한 이름값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라인과 간격 유지와 세밀한 조직력에서 어느 쪽이 덜 흔들리는지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퍼스 글로리는 이 3백 구조와 전방 침투 패턴을 통해서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고요. 웨스턴 시드니는 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에서 여전히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적 구조와 최근 흐름, 라인 간 간격 관리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번 매치 퍼스 글로리의 승리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가져가 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스 글로리의 승 보고 있고요. 핸디 풀앤 뜨면 당연히 더 의견을 드려보고 오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만 대 모로코 경기입니다. 오만, 이 5백 숫자에 비해서 라인 간 간격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 앞 공간을 상대 2선에게 거의 내어주는 구조적 한계까지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 모로코는 이 흐리마트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 조절 너무 잘하고 있고, 이 티소달리 그리고 엘 바르카우이와의 연계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주변을 연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경기 이 버티는 오만과 뚫어내는 모로코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술 완성도, 중원 퀄리티 차이까지 감안했을 때 모로코가 흐름을 통제하면서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로코의 승 마이너스 1마인까지는 승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버까지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리그왕 프랑스 경기입니다. 브레스트 대 AS 모나코입니다.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홈에 2점을 갖고 출발하면서 조금 분위기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이 세컨볼 대처가 늦어지는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AS 모나코, 이 발로군과 미나미노 그리고 콜로빈을 중심으로 끝까지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전방 에너지 그리고 세트피스 옵션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역량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시간 싸움으로 흘러갈수록 이 모나코의 강점이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매치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후반 승부처에서 지친 브레스트 수비를 상대로 모나코가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S 모나코의 승 보면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네덜란드 리그입니다. 엑셀시오 대 호로닝온 경기입니다.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나쁘지 않은 포메이션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 중앙에서의 볼 순환이 느리고 공격 템포가 늘어지면서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호로닝원 같은 경우는 반 베르헨을 중심으로 이 템포 끌어올릴 수 있고, 이 윌름손과 타하가 전방과 2선에서 연계와 침투 반복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의 간격을 계속해서 벌려놓는 전술적 기반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와 전환 속도 그리고 세컨볼 경쟁력에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호로닝원이 이 패스 스피드와 공격 전개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로닝원의 승 보고 있고요.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 오늘 눈도 오고 12월 분위기도 좋은데 기분 좋게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땡겨주신다 생각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도는 꼭 해주시고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방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너무나 잘 준비하고 있고 모이신 분들 계속해서 더 건전한 스포츠 문화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인츠는 현재 수비 조직 붕괴와 멘탈 하락이 동시에 겹치면서 작은 위기도 크게 키워버리는 경기 패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마인츠가 높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오늘도 안 좋은 흐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 미넨글라트바흐는 이 타바코비치를 축으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방에서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같은 상성에서는 득점 루트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이라고 예측이 되는 글라트바흐의 승 그리고 언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헐시티 대 미들즈브러 경기입니다. 헐시티는 이 맥버니와 아킨툴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전환 공격과 세트피스를 통해서 홈에서 한 번쯤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포켓 공간이 열리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틈을 이 미들즈브로의 중원 전개와 침투 패턴이 정확히 놓치지 않고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 포켓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에서 미들즈브러가 한 수 위에 전술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들즈브러의 승을 보면서 언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정 댓글에 스터디방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금요일에는 조금 회사 일이 바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대응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대응이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비에도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오비에도는 이 시즌 내내 노출된 이 수비 간격 문제와 박스안 공간 관리 실패를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마요르카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이선 연계 그리고 측면 스피드를 통해서 이런 유형의 팀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 그리고 양팀 수비, 공격 밸런스 모두 종합했을 때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주도권과 결과까지 승리로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의 승 그리고 오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는 객관적인 전력, 이전 경기까지와의 결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다소 제한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의견을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 최고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경기가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커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스터디방 지금 벌써 50명 넘게 한 번에 찾고 어제 오늘만 10명 넘게 찾습니다. 너무나 그 결과 여러분들의 그 아쉬운 갈증을 달래드리는 제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있지만 더더욱 열심히 하는 김조교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릴은 이 지루를 축으로 한 전방 포스트 플레이와 하랄손의 하프스페이스 장악 그리고 꼬레이아의 측면 돌파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공격 패턴이 점점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마르세유 이름값에 비해 빌드업 단계에서 이 3선 간격이 정리되지 않은 탓에 계속해서 중원에서 끊기는 모습 장면이 많아지고 있고 공격으로 나아가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수비에 몰리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 릴이 조직력 그리고 전술 응집력에서 앞선 모습 바탕으로 이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까지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릴의 승, 그리고 혹시나 뿔엔 뜨면 더더욱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셔서 주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동 간에 걸으시면서 안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였습니다.